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형 툴로 오브젝트 그리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도형 툴, 즉 사각형 툴, 원형 툴, 별 모양 툴 등을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제공해주고 있는 도형들을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옵션들을 사용해서 그 기본 도형들의 세부적인 옵션 값들을 세밀히 조절해서 자유롭게 그려보는 방법도 익혀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한 면으로 채워진 도형이 아닌 선으로 채워진 도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에 다양한 선형 툴, 선을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툴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죠? 네, 직선. 직선을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직선 툴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 모양의 호툴이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빙빙 도는 듯한 나선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격자 모양으로 구성이 된 격자 툴이 있습니다. 그리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방사형 격자 툴이라고 원형으로 격자 모양이 구성되어 있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툴 같은 경우는 쭉 드래그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수직 방향, 수평 방향 45도 이렇게 똑바른 선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또 격자 툴이나 방사형 격자 툴 같은 경우는 역시 드래그하여 그려주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상세한 옵션이 필요한 복잡하게 생긴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화 상자에서 직접 수치를 보시면서 옵션 값에 입력을 하셔서 한 번에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도형,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들을 작업을 하실 때는 선 옵션이 필수적이겠죠? 여기서 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선 도구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패스에서 생성되는 펜툴이나 펜슬들을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선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사각형의 또는 원형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모든 오브젝트들에 다 선이 존재하잖아요. 그 모든 선을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 옵션, 즉 스트로크 패널 안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크게 선의 굵기나 모양 등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선의 굵기 여기서 다속수성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그 선 끝 모양을 설정하는 거, 그 부분이 나타나 있죠? 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선 끝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코너라고 되어 있는 거는 꺾인 모서리 부분의 모양을 둥글게 할 것이냐 딱딱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위치, 그 다음에 5번 부분은 대시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선을 설정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인 선에 화살표를 넣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쉽게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화살표의 처음과 끝 모양을 설정을 해주고, 크기 옵션, 그 다음에 위치 옵션 등이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의 모양도 이런 화살표 말고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양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그림들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직접 제작한 선을 모양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것이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서 저희가 한번 이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오셔서 저희가 그렇다면 선 툴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 툴들이 어디 있을까요? 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썼던 도형 툴의 좌측에 보시면은 직선형 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텐데, 바로 그 자리가 선 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크 툴, 호, 그 다음에 스피어 툴, 그 다음에 렉탱귤러 그리드 툴, 폴라그리드 툴, 이렇게 5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인 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겠죠. 직선을 그릴 때 요 줄 하나만, 선 하나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아주 쉽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 툴로 하나하나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선툴이 있고요. 여기서 선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옵션인 상단에 나타나는 옵션 바에서 다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굵기죠. 굵기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시면 늘리면 되고, 작게 하시면 작아지고요. 이런 굵기를 설정하실 수 있고, 선색은 좌측 툴박스에서 설정을 하시든지 컬러 패널이나 스와치 패널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스와치 패널이나 컬러 패널에서 이와 같이 클릭함으로써 선색이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옵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툴은 아주 쉬운 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옵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적이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선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옵션을 살펴보려면 상단에 보여지는 이 옵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패널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선에 관련된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인데요. 이 우측에 보이는 패널 부분이 안 보인다면은 윈도우 메뉴에서 이 패널을 꺼내주시면 돼요. 자, 윈도우 메뉴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스트로크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A부터 쭉 알파벳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S에 해당하는 부분에 Ctrl F10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고, 스트로크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스트로크 패널이 나타났네요. 자, 이 스트로크 패널을 축소가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토글 탭 부분에 있는 토글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은 확장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로크 패널을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쉬운 곳에 옮기신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웨이트, 저희가 아까 옵션에서 설정했던 굵기죠. 굵기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 같은 경우는 캡이라는 옵션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리시면은 사각형처럼 딱딱한 뾰족한 느낌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 줄 것이냐, 모양을 설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캡 옵션인데요. 두 번째 항목인 라운드 캡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지면서 부드러운 선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팅 캡, 요것은 마지막 앵커 포인트에서 약간 여유있게 사각형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 캡 형식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길이면에서 어디 앵커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네, 이 선이 전부 다 동일한 속성이잖아요. 선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동시에 선택해주는 그런 툴이 있었죠. 네, 바로 마술봉 툴입니다. 선택 툴 아래에 있는 마술봉 툴, 매직 원드 툴이죠. 이것을 클릭하시고 검정색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든 선 오브젝트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거죠. 다른 오브젝트와 섞여 있을 때 한 번에 추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채로 여기서 색상 값을 바꾸시면은 모든 선이 동시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색상이. 굵기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웨이트를 9로 하시면은 모든 선이 다 한꺼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같은 옵션을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술봉 툴과 선툴 같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내가 하나의 선을 어떤 색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을 다시 선택해서 내가 빨간색으로 설정한 그 색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좌측 하단에 있는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모양으로 생겼죠? 아이드로퍼 툴을 눌러주시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컬러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이게 옮겨집니다. 컬러가 옮겨진다라는 개념은 쉽죠? 자, 그렇다면 속성은 어떨까요? 자, 내가 새로운 속성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9포인트의 두께가 다 똑같은데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둥글고, 그 다음에 굵기는 굉장히 두껍죠. 16포인트. 컬러는 파란색, 짙은 파란색.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개체들이랑 약간 달라요. 자, 내가 하단에 있는 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을 위에 방금 제가 만든 뚱뚱한 선이랑 똑같이 스타일이 가져오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드로퍼 툴 클릭하신 다음에 역시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따려고 하는 거죠.
짙은 파란색의 두꺼운 선 클릭해주시면 똑같은 옵션을 가진 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로퍼 툴은 조건이 같을 경우에 색상만 다를 경우는 색상만 추출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색상, 선의 옵션, 두께 이런 것들 같이 가져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선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툴, 호를 그려주는 거죠.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호가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툴을 사용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형 툴에서 사용했던 그 키보드 옵션이 다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ift 키를 사용한다 하시면은 이것이 똑바른 모습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시다가 방향키,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곡률 설정이 됩니다. 호에도 적용이 돼요. 곡률 설정이 이렇게 평평해졌다가 볼록해졌다가 지금 제가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길이가 변경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호 툴입니다. 둥근 어떤 선을 그리게 될 때 유용하겠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스피럴 툴, 바로 나선을 그려주는 건데요.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방향이 나타납니다. 스타일, 좌우.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화면에 이러한 패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스트로크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피럴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드래그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드래그 하시면서 요 회전수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키보드에서 역시 위아래 방향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아래 방향키. 자, 좀 크게 해볼까요? 지금 없어졌죠, 많이? 제가 지금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없앤 거예요. 다시 위 방향키를 누르면은 하나씩 생겨나죠? 보이시죠? 다시 없애시려면은 아래로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속에 들어가는 그 객체들이 약간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그리드를 한번 볼까요?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요건 말 그대로 격자를 그려주는 겁니다. 어떤 표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편하겠죠? 한 번에 표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줄 한 줄 뭐 너비라든지 이런 부분 삭제하실 때 직접 선택 툴 사용하시면 되겠죠? 한 줄을 선택해서 쭉 내리시면은 위아래 너비가 간격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중간권을 삭제하시고 싶으면은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면 색상을 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 툴로 선택하신 다음에 면 클릭을 하시고 면의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채워진 모습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시던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서 여기서 역시 위아래 방향키로 그 다음에 좌우 방향키로 칸 줄수를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데 위로 가는 방향키 눌러볼게요. 위로 가는 방향키 누르면 한 줄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반대로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네, 없애시려면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줄씩 없어져요. 좌우 다 이해가 되시겠죠? 왼쪽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은 그 칸수가 삭제되고요.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칸수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원하시는 그리드 값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다음입니다. 폴라 그리드 툴을 사용을 하시면은 사용 방법은 다 동일해요. 원형이기 때문에 Shift 키 누르셔서 방사형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Alt 옵션 누르셔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도록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관형 모양의 도구 이것도 그리시는 도중에 방향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선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삭제되는 모습을 또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그리드 했던 것처럼 면색상을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직접 선택 툴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선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점선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옵션. 한번 라인 툴을 가지고 직선을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자, 쭉 직선이 그어졌습니다. 직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제가 8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것은 점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직선을 선택하신 채로 하단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해보세요. 기본, 그냥 대시드 라인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 옵션에 따라서 이런 점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점선에 이런 공백 그리고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선, 공백, 선, 공백.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대시 갭, 대시 갭, 대시 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값을 입력하셔서 요 선의 옵션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시 12포인트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를 5포인트로 줄이시게 되면 더 간격이 아주 짧은 거의 붙어있는 듯한 대시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0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길고 떨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우측에 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도 값을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갭, 대시는 20포인트, 갭은 10포인트인 그런 대시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갭을 30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30만큼 떨어져 있고 20포인트는 선인 그런 점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점선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선, 지금 옵션이 있는데요. 대시드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스트로크 부분에 패널에 보시면은 두 개의 아이콘이 나타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두 개의 아이콘이 달려 있는데요. 이 두 개 아이콘은 뭘까요? 지금 미리 보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이콘 자체 힌트가 있어요. 오른쪽 부분은 양쪽 사방 모서리 부분 중심으로 대시가 시작되고,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그냥 균등한 간격으로 알아서 흩뿌려져 있는 그런 형태죠. 처음부터 그냥 대시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각형의 스트로크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 도형 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적용했던 선의 옵션을 따라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옵션 두 개, 방금 저희가 봤던 그 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박스 옵션을 보세요. 지금 좌측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을 클릭을 하셨을 때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우측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귀퉁이 부분에 똑같은 모습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사방면을 이렇게 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깔끔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 것을 누르시게 되면은 사방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면서 여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좁게 됐고 어떤 부분은 넓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때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대시드 라인 부분 해제하시게 되면 다시 직선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다시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점선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시드 라인을 해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얼로 해즈, 화살표 이 옵션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살표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가지 화살표의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원하시는 화살표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작점 부분이 자동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끝점도 있겠죠? 바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 항목이 끝점입니다. 끝점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꽃으로 하겠다면 꽃이 되는 거고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얻어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해주셔도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지금 이 관역 화살표의 크기가 설정이 되었어요. 이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100%가 현재 보이는 사이즈라면은 한 70% 정도로 우리가 줄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앞글자를 70%로 줄어들었어요. 보이시죠?
만약에 뒤에 화살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끝점입니다. 끝점에 화살표가 있다면 끝점에 있는 화살표의 사이즈도 역시 동일하게 퍼센테이지로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50%로 조절을 한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개를 동일한 비율로 조절을 하시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요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같은 비율로 계속 조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로 해볼까요? 자, 그러게 되면은 같은 비율, 같은 배수만큼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측을 100으로 돌리면 좌측은 같은 배수만큼 또 조정이 되겠죠. 해제를 하시게 되고 다시 100%로 두 개를 돌리겠습니다. 조정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링크 단추를 클릭하고 두 개를 동시에 50%로 조절하겠다 하신다면 하나만 조절하면 나머지 게 같이 조절이 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얼라인이라는 옵션, 지금 두 번째 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두 개가 겹쳐버리게 되죠.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두 개가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있는 이 선에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에다가 이런 화살표 옵션을 적용을 하면은 화살표와 점선 옵션이 같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도 화살표 옵션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 부분 볼게요. 첫 번째 얼라인을 직선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패스의 끝에 달려있는 이 앵커 포인트보다 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얼라인에서 두 번째 항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넘어가지 않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브러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러한 선의 굵기가 적용이 되는 모습들로 옵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대시 포인트를 해제했을 때 직선형일 때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입체감이 있는 브러쉬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사각 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굵기가 다른 느낌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트로크 옵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선 툴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 대해서 자세한 옵션들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